자, 방금 공부한 정규분포라는 친구 가볍게 복습하면 기호로 쓰기를 x가 n 괄호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고, 이때 여기 써져 있는 m이라는 것은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e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쓴다고 했음. 따라서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약간 뭐 제자리 걸음 같지만 시그마 x는 시그마다 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로그라는 걸 공부할 때 상용 로그라는 걸 또 따로 추가로 배우지 않냐? 미치 10인 걸 상용 로그라고 하지. 근데 그걸 이렇게 따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용도에 맞게 뭐 실제 과학 같은 데서 미치 10인 로그를 쓰면 뭐 편할 일이 꽤 많은가 봐. 너네가 대학 가서 공부해봐. 그래서 다른 밑들 말고 미치 10인 걸 따로 이름을 좀 붙여주자, 상용 로그 많이 쓰니까 라는 것처럼 정규 분포도 당연히 예를 들면 키의 정규 분포면 평균이 173일 거고 뭐 표준 편차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시험 점수 같은 걸 하면 평균이 65점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중 좀 많이 쓰는 좀 유명한 친구를 하나 우리 앞으로 표준,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읍시다 라고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야. 어떤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자라고 그냥 사람끼리 약속을 한 거고,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좀 특별하게 Z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특별히 따로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다시 한번 써보면 Z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제로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Z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를 왜 만들어 두냐? 우리 상용 로그 표 이런 거 있었지? 상용 로그 표라는 게 뭐냐면 로그의 값을 미리미리 다 계산해 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표 하나만 있으면 봐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 같은 것도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2분의 로그의 3이다 이렇게 찢으면 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만 알면 이 로그의 값을 알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 하나만 만들어두면 다른 거를 계산하기에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정규분포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라고 했냐면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이라고 했음. 따라서 지금 같은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여기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컴퓨터한테 요거 하나의 넓이는 구해두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컴퓨터한테 시켜둔 거지. 야, 요런 그래프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얼마냐? 0부터 1.5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5까지의 넓이는 얼마냐? 와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계산시켜뒀어. 그래서 표로 만들어뒀어요. 그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친구야. 그러면 우리가 상용 로그 표처럼 로그 2의 3을 로그 2분의 로그의 3이다. 밑변한 공식만 알면 상용 로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조작을 통해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으면 이미 계산해둔 표를 쓸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준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이제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스탠다드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표준화라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공부하면 돼. 자, 그래서 이때 도입되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Z는 시그마 분의 x-의 m이에요. 이 식이 너네가 외워야 될 식이겠지. 왜 이렇게 하는 건데요?는 한번 나를 따라서 한번 봐보세요.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등식을 설정하면 expectation of z를 직접 계산해 볼게. 얘는 expectation of 시그마 분의 x-의 m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평균은 개수들 앞으로 나오고 상수 밖으로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뀔 거냐면 시그마 분의 1 괄호
E의 x-m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E의 x가 얼마냐면 m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연산 과정을 거치면 Z의 평균이 0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Z를 구해보면 이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시그마 분의 x-의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개수만 앞으로 나오면 된다 그랬음. 물론 절대값을 붙여야 되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표준 편차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x가 뭐냐면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시그마는 1이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야.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환 과정을 거치면 모든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 식의 분자가 지난 시간부터 말했던 납배기 평균, 바로 편차라는 거지. 그래서 Z의 의미는 편차랑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냐? 그래서 문제에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이와 같은 변환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자.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자랑 비슷한 뜻인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좀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 Z라는 친구의 의미를 말로 기억해두면 좋다. Z의 의미는 뭐냐? x-m, 즉 편차지.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 라는 뜻임을 한글로 좀 기억해두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normal distribution 65,5의 제곱을 따른다고 치자. 50,로 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65다인 상황이 왔다고 치자. 그럼 걔를 z로 변환을 하면 z가 얼마겠냐라는 거. 무지성으로 식으로 외워도 괜찮아. 몇 분의? 5분의 납배기 평균이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의미를 알면 내 점수가 평균 대비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뜻이야. 차이가 15니까 3배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의 2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의 20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 점수는 평균 대비 표준 편차의 몇 배 뒤쳐져 있구나. 마이너스의 6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Z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면 변환이 좀 빠를 거예요. 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normal distribution 50,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뭐가 구하고 싶었냐면 확률 변수 x가 20부터 65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근데 나는 표준 정규 분포표, 즉 Z라는 친구에 대한 확률만 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Z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Z는 뭐 이상 뭐 이하다. 20일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6 이상 뭐 이하? 3 이하. 이제 이거를 표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쉬워요.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봐야겠지. 7번부터 쉬운 것부터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normal distributio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 x가 64 이상 일 확률하고 p가 x가 56 이하의 확률이 똑같대. 자, 다시 한번 정규분포 곡선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 그런데 64 이상이니까 대충 여기쯤에 64 찍어 놓고요. 반대쪽에 56 찍어 놓고 56 이하랑 64 이상의 넓이가 똑같대. 대칭이라는 거지. 평균을 알려주는 표현이었구나. 바로 이 타이밍에 m은 얼마임을 찾고 m은 60 이걸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 2의 x의 제곱 이게 3616이래. 자, 2x의 제곱은 뭐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아? 분산. 그러니까 분산부터 구해봅시다. vx는 제곱의 평균, 제평, 평균의 제곱, 평제 였으니까 이것을 이용해보면
3616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얼마야?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분산이 16이구나 평균이 60이구나 를 알아차린 순간 다시 한번 제대로 쓰자. x는 정규 분포 뭐 컴마 뭐를 따른다? 60 컴마. 자, 분산이 16이면 표준 편차는 얼마고? 4. 여기는 무조건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주셔야 너네가 안 헷갈립니다. 물론 결국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뭐긴 한데 분산이긴 한데 제곱으로 쓰는 이유는 그럼 뭐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엔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추측건데 이런 Z 같은 거 구할 때는 아무래도 표준 편차를 쓰다 보니까 그냥 16이라고 쓰면 머리로 한 번 더 4의 제곱을 거치고 써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처음부터 4의 제곱이라고 써두는 걸로 사람들이 약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0,4의 제곱 써두시고 그 다음에 나보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x라는 친구가 68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바로 z의 의미를 알면 바로 z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68은 60 대비 표준 편차의 몇 배다? 2배다. 로 변환할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엔 표를 읽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표에 주어진 값이 뭔지를 보자. 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표에는 이게 주어졌어. x라는 친구가 봐요. 평균 m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거든. 근데 그 x가 각각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2.5 시그마일 때의 값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봐. 여기 있던 2라는 거의 뜻이 한글로 다시 한번 해석해봐. 평균보다 표준 편차 몇 개 앞서 있다는 뜻이야? 2개 앞서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뭘 봐야 된다는 거야? m 플러스 몇 시그마를 봐야 된다는 뜻이야. m 플러스 2 시그마를 봐야 된다는 뜻이지. 맞냐? 그리고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는 반드시 항상 이렇게 줍니다. 가운데에서부터의 넓이로 줘요. 그러니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0.477는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z가 이 이하, 2부터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치?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이 절반은 당연히 얼마니까? 0.5니까 정답은 0.9772로 제대로 내주셔야 됩니다. 이 절반 부분을 빼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한번 대충 항상 종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봐라. 가운데가 m일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m부터 m 플러스의 12. 일단 오른쪽에 m 플러스의 12 하나 깔자. 그리고 왼쪽에 m 마이너스의 12 깔자. 그들의 넓이 차가 0.3664래. 어디랑 어디의 차이인지 볼게요. m부터 m 플러스 12 요만큼을 잠깐만 라지 a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m 마이너스의 12 이하는 여기 왼쪽이야. 여기를 b라고 해보자. 그럼 문제에서는 a-의 b가 0.3664다라는 뜻이겠지. 자, 근데 미지수 a, b를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현재 a랑 b에 관한 식 하나 더 뭘 유도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b는 m 기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대칭이니까 여기도 b일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야? 0.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것을 더해주고 반띵을 해주면 a가 나올 거야. 우서가 a 얼마냐? 0.433이. 즉 여기의 넓이가 0.433이다 이거야. 맞나요? 자, 이제 표에서 보자. 0.433이가 있는 z가 얼마야? 1.5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확률 변수 x가 m 플러스 12인 이 부분이 z라는 변수로 변환이 되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1.5가 된다는 뜻이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꾸자꾸 변환식을 외우지 말고 한글식으로 하면 한 반박자 빠르게 나오는데 Z가 1.5다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편차가 표준 편차의 1.5배다 이거지. 그런데 m 플러스 12면 당연히 m보다 얼마 큰 거예요? 12 크지? 그게 편차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뜻은 바로 뭐냐? 12라는 값이 표준 편차의 몇 배입니다? 1.5배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시그마는 8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Z의 의미를 한글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9번. 어느 대학에서 신입생 50명을 모집하는데 5,000명이 지원했다. 100대 1이야? 의대냐? 지원자 5,000명의 입학시험 점수는 평균 63.7. 의대생 아니네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모를 따른다. 자, 보자마자 이렇게 쓰자. X는 따릅니다. N 괄호 63.7, 10의 제곱. 항상 상황을 이렇게 식으로 요약하는 버릇은 분명 필요합니다. 자, 94.6점 이상인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A라고 하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를 B라고 하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대. 그럼 일단 보여요. 대충 이런 느낌이야.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63.7이야. 근데 현재 합격하려면 내가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돼요? 지원자가 총 5,000명이래. 근데 그 중에 50명만 합격한대. 그치. 상위 1%지. 맞냐? 그러면 이와 같은 애들의 성적 분포에서 합격하려면 여기의 넓이가 0.01이 되도록 하는 여기가 바로 합격 컷이죠. 등급 컷처럼.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친구가 상위 1%고 당연히 0.01% 이런 새끼는 뭐 1등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딱 상위 1%가 마지노선이지. 이해되냐? 자, 그럼 이런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뜻이겠지? 맞나?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자.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가운데부터 주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주어지면 가운데를 먼저 구해버릇 해야 돼. 그럼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요만큼이 넓이가 얼마야? 0.49지. 이해돼요? 그럼 0.49를 표에서 찾아봐. 제 뜻값이 얼마야? 2.33이죠. 맞냐? 자, 현재야. Z가 2.33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야? Z의 의미를 다시 한번 너에게 말로 시키는 것 뿐이야. 내가 여러 번 하고 왔던 거예요. 맞아. 맞는데 칠판에 적혀있는 걸 좀 봐요. Z가 2.33이래잖아. 좀 조합을 좀 해서 단서가 있으면 네가 좀 융합을 해서 해. 1.33 뭐? 배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편차의 2.33배가 얼만데? 당연히 23.3이겠지? 그게 편차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여기 합격 컷은 평균 63.7보다 표준 편차 2.33의 몇 배만큼 더 크다고. 아, 미안해. 표준 편차 10의 몇 배만큼 더 크다고. 2.33배만큼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23.3 더해주시면 23.3이니까 87? 이게 합격 컷이라고. 이해돼요?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장학금을 받으러 가야지. 장학금은 94.6점이래. 그러면 당연히 합격거보다 더 상위 여기에 94.6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는 건 이만큼의 비율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 확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맞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x가 94.6이면 z는 얼마일까요? 맞니? 자, 그럼 편차를 먼저 보자. 94.6에서 63.7을 빼봐야 되겠다. 94.6에서 63.7을 빼자. 암산 되냐? 30.9, 30.9. 그러면 94.6 맞네. 맞죠? 자, 그러면 편차가 30.9라는 건 표준 편차의 몇 배라는 거야? 3.09배라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표에서 3.09인 걸 보자. 얼마야? 0.499. 하지만 항상 표에 주어지는 건 가운데부터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99인 거야. 그럼 남아있는 얘는 얼마야? 0.499면 0.001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전체 중에 오로지 0.001만큼이 장학금 받는 거지. 뭐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예요? 0.1%겠지? 자, 그러면 전체가 1000명이었으니까 1000명 중에 몇 명이니? 5000명? 5000명 중에 0.00이면 몇 명이야? 5명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0.1%, 상위 0.1%가 돼야 장학금 받는데 상위 0.1%는 5명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따라서 최저 점수 A, 아까 87점, 그 다음에 장학금 받는 친구 총 5명, 정답은 92다라는 거. Z의 의미를 자꾸자꾸 말로 중얼중얼 할 수 있어야 된다. 10번 봅시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m,4의 제곱을 따르고, 자, 보자마자 x 물결 n 괄호 m,4의 제곱 다 써둬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처럼 확률 변수가 x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당연히 요약을 해둬야 되니까. y 또한 정규분포 m, 아니지 20, 시그마 스퀘어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는 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조건 봅시다. f의 x 더하기 10은 f의 20-x다. 자, 현재 이건 어디 대칭이란 뜻이야? 응? 얼마? x는 15 대칭이란 뜻이야. 자신을 가지세요. 둘이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니까. 따라서 대칭이라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평균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러니까 x란 친구는 15,4의 제곱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맞냐? 자, 그 다음 p의 x가 17 이상인 거랑 p의 y가 17 이하인 게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보시면 지금 x랑 y는 당연히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모르는 전혀 다른 분포예요. 전혀 다른 분포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공통된 뭘로 가자? Z, 표준 정규 분포로 통일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Z로 표준화, 스탠다드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야 17이야. X의 분포는 15,4제곱이야. Z값이 얼마일까? Z의 의미를 생각해봐. 17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인가? 그렇지. 그러면 Z가 0.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자,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암산할 수 있습니다. 암산이 아닌 방법 먼저 보여드리고 암산 방법도 알려드릴게. 자, 얘도 표준화해보자. Z가 뭐 이하다야?
이건 그냥 꼼꼼히 그냥 천천히 식으로 해봐. 뭐 분의 뭐 빼기 뭐였지? 시그마 분의 현재야 20 빼기 17, 17 빼기 20. 왜? 분자는 편차, 편차는 뭐 빼기 뭐니까? 납배편. 그래서 한글로 납배편 기억하라고 마이너스의 3입니다. 맞냐? 자, 근데 부등호방의 반대야. 부등호방의 반대인데 넓이가 똑같아? 하는 순간 대칭성이 떠올라야 돼. Z라고 표준화하는 순간 가운데는 제로. 그러면 0.5보다 바깥에란 넓이는 어디랑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0.5보다 왼쪽의 넓이랑 같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따라서 시그마 값은 6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되냐? 이렇게 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이제는 익숙하니까 나는 머리로 이렇게 한다고. 잘 봐. 나의 사고 흐름이 이래. Z가 0.5 이상이랑 같으려면 먼저 여기가 Z가 뭐 이하여야 돼? 마이너스 0.5 이하여야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Y가 17이다 라는 것이 Z가 마이너스 0.5다로 변환이 됐다는 거 아니야? Z값이 마이너스 0.5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 점수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절반만큼 뒤쳐져 있구나라는 뜻이야. 그지? 근데 내 점수 17점이야. 평균 20점이야. 마이너스 3점 차이나. 그게 표준 편차의 얼마구나? 절반이구나.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구나? 6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풀 수도 있어야 돼. Z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안 되면 그냥 시그마분의 납배평 20 갖고 그냥 무식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답 구하러 갑시다. P 해놓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인데 M이 얼마냐면 아까 15였지.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냐면 21이죠. 그래서 X가 21 이하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것도 Z로 표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자, X의 평균 15, 내 점수 21, 표준 편차 4야. 몇 배니? 내 점수는 표준 편차보다 몇 배야? 1.5배죠. 그러면 Z가 1.5인 거 보면 0.4332야. 근데 정답에 0.433이가 없어. 당연히 뭐 해야 돼? 0.5만큼을 더 해야 되겠지.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리면 절반만큼 이하도 있으니까. 0.9332. 현재 이해돼요? 개추.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x는 바로 물결 m, 5 제곱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f의 12, f의 20보다 큼, f의 4보다는 f의 22가 크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보자고. 평균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11대 높이가 21대 높이보다 더 크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평균으로 가까워지면서 키가 높아진다고 했음. 그 말은 이게 뭔 말이야? 10이랑 20 중에 가운데에 더 가까운 건 누구다? 10이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 10이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 걔보다는 좀 낮은 이렇게 바깥에 20이 있는 거예요. 맞냐? 그럼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말이 뭐냐? 봐봐. 10하고 20이 가운데 기준 약간 오른쪽으로 쏠린 거지. 그러니까 왼쪽이 키가 커진 거지. 그러면 10과 20의 가운데인 15가 m보다 어느 쪽으로 쏠렸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m보다는 15가 더 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4랑 22 중에 22가 더 크다는 건 예를 들어 22가 요 정도에 있을 때 4는 더 왼쪽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4랑 22 중엔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 버려가지고 오른손이 더 키가 커진 거야. 그럼 4랑 22의 가운데 뭐 있냐? 13. 그 13이 왼쪽으로 쏠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m이라는 친구는 13보다 크다예요. 이게 내 머리로 그림 그려보면 돼요. 근데 평균이 자연수란 말이 있었어요. m 이퀄 얼마?
m equal 14. 따라서 정규분포가 14,5의 제곱으로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숨겨놓는 표현, 이게 정규분포의 그냥 하나의 어려움이니까 보고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 이상, 18 이하 바로 변환합시다. 자, 표준 편차가 5인 상태야. Z로 바꿔보자. 평균 14입니다. 현재야 17은 14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 큰 거야? 0.6부터. 자, 18은 변환하면 뭐가 되는 거야? 0.8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럼 얘를 표를 이용하면 바로 이거 머리로 돼야 되긴 하는데 0. 뭐 빼기 0. 뭐겠냐 현재야? 아니, 내가 질문하는데 표를 안 보는 건 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돼요? 이해되시면 그림 안 그릴게. 0.06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프 그려보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건데 안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GX 갑시다. 1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 확률 밀도함수를 fx, gx라고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입니다. gx는 말로 해둘게. fx를 얼마만큼 표현한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봅시다. 두 확률 변수 xy와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가조건 p의 x가 11 이하인 것하고 p의 y가 23 이상인 게 똑같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럼 봐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고 보자. 평행 이동만 됐다는 건 둘의 모양은 똑같다는 거니까 둘의 무슨 편차는 똑같다야? 둘이 표준 편차는 똑같고 평균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왼쪽을 F라고 하고 오른쪽을 G라고 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이 됐다. 미리 써둘게. 여기가 M일 때 여기는 M-의 6이다 뭐 이런 거겠지. 됐어요?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이해를 해보자. 11 이하인 게 23 이상인 거랑 똑같대. 그럼 대충 이런 느낌 아니냐? 예를 들어 11이 요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11 이하라는 건 왼쪽 그림의 이 부분이야. 근데 그게 y가 23 이상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23 이상이랑 똑같대. 그럼 23 이상이랑 똑같으려면 요로로로로로 같은 높이가 되는 오른쪽이지. 요게 이제 23이다 이거야. 이해되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m에 관한 식을 세워보자. 결국 여기 이만큼의 벌어진 정도랑 이만큼의 벌어진 정도가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만큼은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뭐 빼기 11? m-의 11. 그게 여기서 뭐 빼기 뭐다? 29-의 m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m은 2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실제로 얼마냐면 20이었다는 뜻이고 여기는 14였다는 뜻임. 오케이. 자, 그 다음 P의 X가 K 이하 플러스 P의 Y가 K 이하 이것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하자. 봐봐. gx가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이나 했다라는 건 y가 x 빼기 6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지. 아무래도 변수가 두 개에서 막 그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보다 한 그림에서 보는 게 편할 테니까 x로 통일해 볼게. 그 말은 p에 x가 k 이하일 확률 플러스 y를 이렇게 바꾸자. x-6이 k 이하로 바꾸자.
그러면 x라는 친구가 6 플러스 k 이하다로 바꾸고 그것이 1이다로 볼게요. 맞냐? 야, 근데 그럼 이번엔 부등호 방향을 봐라. k 이하랑 뭐 6 플러스 k 이하가 똑같거든? 근데 그거의 합이 1이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x의 평균은 20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k가 이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k 이하는 이거야. 그 다음 k 플러스 6이 이 정도 있다고 치자. k 플러스 6이 한 이거야. 이들의 합이 1이려면 얘가 여기 비어있는 데를 잘 메꿔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둘의 높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지. 같아야 된다는 뜻이면 k와 k 플러스 6 정확히 사이에 20이 있다는 거지. 따라서 k가 얼마면 될까? 17이면 되겠지.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아직 안 끝났네. P에 X가 K 이하니까 17 이하 플러스 P에 Y가 17 이상 의 값이 0.1336이다 이렇게 나왔다. 더 이상 X, Y 왔다 갔다 싫어. 그냥 X로 통일할래. X가 17 이하, 그 다음에 오른쪽은 X가 뭐 이상이게? 23 이상이지. 왜냐면 y는 x 빼기 6이었으니까 계속. 그게 얼마냐면 0.1336이야. 근데 방금 했던 것에서 봐. k랑 k 플러스 6, 17 이하, 23 이상. 그게 여기랑 여기거든? 아까 둘이 넓이가 뭐 하다는 거 확인해놨니? 똑같다는 거 확인해놨지, 그림에서. 그렇다는 건 한쪽이 각각 얼마면 되는구나. 반띵해봐. 0.0668이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럼 이 0.0668이 어디냐면 여기 바깥의 넓이에요. 여기가 0.0668. 근데 항상 표 같은 곳에는 가운데부터를 주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구해줄 필요가 있어. 0.5에서 빼면 얼마야? 433이에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 표의 값이 당연히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보던 숫자들만 껴서 보게 돼요. 0.4331 이거 진짜 제일 많이 볼 거고, 여기 저기도 3413, 477도 0.192로 이것만 계속 많이 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0.4332라는 건 Z값이 얼마일 때야? 표를 보니까 이거는 Z가 1.5일 때야. 맞냐? 근데 그게 평균이 20일 때, 변수가 23일 때의 상황인 거지. 그러면 Z가 1.5라는 게 무슨 말이야? 23은 20에 비하여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큰 것이다? 1.5배만큼 큰 것이다. 근데 23은 20보다 3만큼 큽니다. 3이 표준 편차의 1.5배래.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야? 2다라는 거지. Z의 의미를 알고 풀면 식을 좀 덜 쓸 수 있다고. 자, 따라서 EX 더하기 시그마 Y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네. EX, X의 평균 얼마였지? 20이었지. 표준 편차 오브 Y라고 되어 있는데, 야, X랑 Y는 평행이동의 관계였으니까 표준 편차가 같아 달라. 같아.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라고 구한 2가 Y의 표준 편차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좀 말이 길어.
일단 표준 편차를 따르는 새끼가 뭐냐면, 아니, 정규분모를 따르는 새끼가 뭐냐면 x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t, t제곱분의 1이다. 맞지? 근데 GT라는 게 뭐니? 하고 했더니 X라는 확률 변수가 2분의 3 이하인 확률이래.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 표 같은 거 이용하려면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여기 표기 잘못했다.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이니까 t제곱분의 1의 제곱 일단 이렇게 쓰긴 해야 되겠지. 자, 얘를 z로 바꿉시다. z는 자, 이럴 때는 z의 의미보다는 그냥 공식으로 해야 되겠지. 왜냐면 2분의 3이 t보다 t제곱분의 몇 배 큽니까? 너무 힘들어. 이럴 때 그냥 식으로 쓰는 거야. 자, 표준 편차 뭐 분의 t제곱분의 1분의 누구 빼기 누구? 나 빼기 평균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건 번분수 해결하여 t제곱 괄호 2분의 3-의 t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생각해보자.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있는 값이 가장 뭐해지면 좋겠어요? 얘가 제일 뭐해야 이 확률도 커져야 되겠지. 맞냐? 그래야 제일 넓이를 많이 구할 거니까. 그래서 이건 3차 함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디랑 어디서 접하고 어디서 만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그럼 우리 현재도 알 수 있지. 여기 바로 얼마예요? 극대값 x좌표 1. 따라서 t가 1일 때가 저기 값이 제일 크다는 거지. 따라서 t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p 해놓고 z가 2분의 1 이하다. 이것이 제일 큰 거네. 자, 2분의 1 이하인 거 암산합시다. 현재야, 표 보면서 암산해줘. 뭔데? 자, 준성아 얼마예요? 0.692로 0에서 2분의 1의 확률이 0.191이라고 주어졌고 2분의 1 이하니까 절반만큼 머릿속으로 알아서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gx를 할 때 두 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냥 빨리빨리 읽을게요. 자, 평균이 얼마야? x의 평균 20이다. 이렇게 해서 x는 정규분포 일단 20, 일단 모르는 건 비워두고 y도 n 괄호 비워두고 일단 이거 아는 것부터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게요. 2의 2x 플러스의 3은 2의 2y 빼기 7이래. 자, 우서가 좌변 암산. 미친, 뭐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릴래?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지? 왜 나날이 점점 빠가가 되고 수업 태도가 엉망이지? 수업 안 들을 거면 오지 마, 그냥. 하, 저 뭐하는 녀석이야? 너 나가, 그냥. 야, 너 일어나. 앞으로 와. 수업 필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뭐 풀겠다는 심산이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학원을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앞으로 오라고, 여기. 현재보다 더 나빠. 현재는 열심히 듣는데 그냥 모를 뿐이고 머리가 모자랄 뿐이고 그건 탓할 순 없고
너는 이 개새끼야. 이거 얼마예요? 그럼 얘 넘어가면 2y 얼마예요? 값이 얼마예요? 넘어가고 반등해야지. 2y 얼마예요? 준성아, 배드민턴 채로 그냥 얘 대가리 한 3번만 세게 좀 후려라 진짜. 25다. 이전 암산 되겠죠? 43은 넘어가 50. 그게 평균의 2배니까 25. 자, 그 다음 다조건 봅시다. v의 2x 플러스 1은 v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2다. 자, 분산은 앞으로 빠져나올 때 제곱해서 빠져나오지. 그럼 2든 마이너스 2든 그냥 4배, 4배로 빠져나오지. 그 말은 둘의 분산이 뭐하다? 똑같다는 뜻이겠지. 왜냐면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2는 분산이 영향 안 미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둘 다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자, 그래 놓고 P의 22 이상 26 이하가 0.2417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P의 22 이상 26 이하 이게 0.2417이다.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시그마를 모르니까 얘를 Z로 바꿔봤자 여전히 아직 미지수지. 얘도 미지수야. 물론 뭐 시그마분의 2, 시그마분의 6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할게. 0.2417보다 거꾸로 추려해보자. 표에 나와 있는 거 두 개 뺄 셈이 0.2417이 되게끔 하는 두 조합을 우석이가 찾아볼게요. 뭐에서 못 빼면 될까? 2417 0. 얼마 빼기 0. 얼마면 돼? 뭐라고? 응? 0.1이란 게 어디 있어? 1.5 빼기 뭐? 1.5 빼기 0.5는 1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못 빼기 뭐냐고요? 너 매번 내가 수업 시간 때도 말하지. 내가 묻는 거를 그대로 대답하라고. 매번 네 나름대로 편하게 말하려고 fx 이렇게 줄여 말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1.5 빼기 0.5 뭔지 알아야 네 말 알아듣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도 혹시 너보다 두뇌 회전이 느린 친구도 있으니까 알아먹게끔 하려고 네가 이렇게 말을 해주길 바라고 묻는 건데 왜 머릿속으로 가공해서 1.5 빼기 0.5라고 말하냐고. 알잖아. 왜 그래. 자, 0.4332 빼기 0.1915. 그 말은 여기 있는 22라는 친구는 변환통에 뭐가 됐을 것이고 0.5가 됐었다는 뜻일 거고 여기는 26은 변환통에 뭐가 됐을 것이다. 1.5가 됐다는 뜻이었겠지. 자, 그러면 20이라는 친구가 평균이니까 22는 평균보다 이만큼 더 큰 건데 그게 표준편차의 절반이래. 표준편차가 얼마면 돼? 4면 돼. 오른쪽도 검증을 해볼게. 평균이 20이고 x가 26이면 편차가 6인데 그게 표준편차의 1.5배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4다라는 것을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제로 써놓자. 20,4 스퀘어 그 다음에 25,4 스퀘어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y가 k 이상을 만족하는 확률이 0.1587이 되도록 해달라. y가 k 이상이 0.1587. 자, 당연히 바깥에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빠르게 그리시면 이 바깥에라는 건 여기가 일단 필요한 거지. 머릿속에서 0.5랑 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0.3413 이 생각이 나야 되고 0.3413이라는 건 z값이 얼마구나 라는 걸 표를 통해 확인하면 되나? z가 1이란다. 그러면 k값이 1로 변환이 됐다는 뜻이래. 근데 y의 평균은 25. z가 1이란 건 표준편차 하나만큼 딱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k는 바로 얼마? 2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냐? 오케이. 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나머지 하나 주제만 하면 끝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총 4가지의 카테고리를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로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 그 이산확률 분포라는 것 중에 특별한 친구 이항분포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라는 넓은 카테고리 중에 그 중에 유명한 친구 정규분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번 기호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 자, 이항분포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바이너미얼 n, p를 따른다 라고 나오면 우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로 해줘요. 중요한 키워드 그 거를이 무슨 시행이야? 그치, 그게 중요해. 자, 그래 성공 확률이 p인 독립 시행을 이어서 해보세요. 무엇을 x라고 할 건데? 그치, 그 3가지의 키워드가 꼭 필요해. 성공 확률이 p인 독립 시행을 총 n번 했을 때 성공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확률 분포. 그게 바이너미얼 n, b의 뜻이야. 자, 그 다음 정규 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현재 이것은 평균이 무엇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정규 분포란 뜻이야. 설마 못 읽는 거 아니지? 내가 지금 수업 동안 10몇 번을 말했는데 설마 못 읽는 거 아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너 확통로 아니야, 확통로? 어떻게 너 어떻게 써요? 쓸 줄은 아는구나. 아유, 무식한 새끼.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아니, 이거를 2번째 시간 마지막 10분에 해야 될 말이냐고 저걸 시그마라고 읽는다는 게.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걸 보자. 자, 가령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내가 주사위를 600번 던질 건데 그때마다 1의 눈이 몇 번 나옵니까? 를 x라고 하자. 뭐 저런 상황이지.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이 얼마였죠? 100. 그 다음에 분산은 600 곱하기 6분의 1에다가 뭐까지 곱하는 거였지? 6분의 5까지 곱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뭐 분산은 좀 더럽지만 뭐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얼마인 뭐 이런 분포로 따를 거예요. 맞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실제로 네가 주사위를 600번 던졌을 때 매번 600번을 한 세트라고 할 때 매 세트 딱딱 100번씩 나오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지. 물론 101번 나올 때도 있고 99번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운이 좋아서 120번 나오거나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가면 한 세트만 하면 내가 딱 100번 나올지 모르겠으나 내가 1000세트, 1만 세트 정도 하면 그래도 그 중에 꽤 상당수는 몇 번이 나올 거야. 100번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세트를 많이 거듭을 하면 여기 이론상 평균이 100번 나오는 게 꽤 많이 나올 거고 뭐 그 근처 101번, 99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지. 그럼 아무리 운이 좋아도 막 600번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세트 수를 엄청 많이 가져가면 그 세트마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매끄럽게 이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까지 다뤘던 정규분포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왠지 실제로 그럴 것 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다면 이것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는 여기에다가 뭐 쓰는 거였어? 평균 쓰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n, p였다면 이 자리에는 평균을 쓸 거니까 평균이 뭐였지? np. 이 자리는 당연히 뭐 쓰는 거였지? 뭐의 제곱?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써준 거였지? 그럼 분산이 뭐였어? npq 였으니까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굉장히 크면 np, npq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건 야, 언제는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고 언제는 이항분포 그대로 풀 때랑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 때는 언제인 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에 이항분포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답 쪽에 정규분포 표가 주어지면
그건 정규분포를 바꿔서 풀란 이야기니까 바로 알아들어 주시면 돼. 뭐 엄밀히는 NP랑 NPQ가 모두 5 이상일 때 그렇다라는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통계학 가서 공부할 얘기고 교과서에서 고등수준에서 그것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바이너미얼, 이항분포처럼 문제가 시작을 했는데 뒤쪽 가니까 정규분포 얘기가 써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15번 같은 문제를 봅시다. 자, 확률 질량함수가 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냐면 x equal k라는 확률이 400 combination k 곱하기 10분의 9의 k 승 10분의 1의 400 마이너스의 k 승이래. 그러면 보자마자 이거는 우석이가 읽어주세요. 성공 확률이 얼마의 시행을 총 몇 번 하는 상황이구만. 그렇다는 건 x라는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구나. 뭐 100컴마가 중요하죠. 오, 정규 분포. 이항 분포. 뭐라고 써야 돼? 그래서 b. 어떻게 100이죠? 를 따르는 게 있겠구나라고 일단 첫 줄은 바로 써야 되고. 근데 뒤에를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그 다음 줄에서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자야. 자, 평균 예 곱하기 예 얼마입니까? 360. 분산이 얼마야? 여기다가 추가로 10분의 얼마 곱하면 돼? 10분의 1 곱하면 되겠지. 그럼 36. 하지만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면 뭐의 제곱이라 써둘까?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두는 게 낫겠다 이거지. 자, 그래놓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봤더니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적혀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네. 확률 변수 X가 뭐 이상 뭐 이하인 거 구하고 싶은 거야. 3, 4, 8 이상 3, 7, 2 이하인 확률을 근사적으로 구하고 싶다 이거지.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자, 갑시다. Z로 바꿀 거예요. 평균이 360이야. 360 대비 348은 표준 편차 6의 몇 배만큼이니? 마이너스 2배만큼 플러스 오른쪽은 2배만큼이겠지. 자, 그러면 이것은 표를 읽으시면서 바로 대칭성 생각하면 무엇의 몇 배? 좋아요. 0.477의 2배. 그러면 9544 뭐 이런 거 있나? 9544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6번. 어떤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일단 써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x라고 할 거냐면 사과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할 거야. 내 나브랜드로 x를 설정해야 되니까. 자, 그 친구가 정규분포 뭐냐면 350, 50의 스퀘어를 따르겠다 이거야. 이 중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특대 사이즈 사과의 무게는 425 이상 450 이하이다. 일단 뭐 써놔야 되겠다. 특대는 425부터 450이다. 이 과수원에서 사과 7,600개를 생산했을 때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특대 사이즈가 399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사과 7,600개 중 특대 사이즈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맨 먼저 구해야 될 건 사과의 무게가 특대 사이즈가 될 확률부터 구할 거야. 그 말은 probability of x가 현재 어디 이상 어디 할 확률을 먼저 구하자. (1)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이것을 Z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350인 상태입니다. 425는 표준 편차 대비 몇 배 큰 거야? 1.5배 큰 거겠지. 450g은 2배 큰 거겠지. 그러면 당연히 준성아 이것은 무엇 빼기 무엇이어야 돼? 0.48 빼기 0.43. 자, 그 말은 0.05죠. 현재 0.05라는 확률이 무엇의 확률이야? 다시 한번 한글로 해봐요. 그렇지. 어떤 사과 한 개가
특대 사이즈가 될 확률이 0.05야. 근데 그런 사고가 총 몇 개 있대? 7,600개 있대. 그렇다는 건 이번엔 새롭게 특대 사이즈의 개수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y라는 변수는 7,600개 하나하나마다 매번 얼마의 확률인 거야? 20분의 1의 확률인 거지. 맞나? 자, 근데 나는 이것이 얼마이길 바라냐면 y라는 특대 개수가 399개 이상이길 바란다 이거지. 그럼 이항분포로 시작한 이야기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근사 저런 과정을 거쳐줘야 돼. 그래서 얘가 정규분포 뭐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평균 얼마냐? 20분의 1을 곱해야 돼. 385 380 자, 380 컴마 하면 여기다가 추가로 뭐 곱해야 되지? 20분의 19 그럼 380에다가 20분의 19 곱하면 지우고 19니까 19의 제곱이네. 그게 분산이네. 계산할 필요 없죠. 어차피 뭐라고 쓰면 되니까 19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니까. 맞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y가 399 이상이라는 건 z가 뭐 이상인 거구나. 1 이상인 거구나. 자, 그럼 1 이상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 바깥에니까 빼야 돼. 0.5에서 얼마 빼야 되는 거야? 그치? 0.35를 빼야 되는 거지. 따라서 0.15, 15%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가 여러분들 통계적 추정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까지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 강의였습니다. 내가 요 실전 MSG 책에다가 실어놓은 문제들은 실제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 중에 중요한 문제들로 올려놓은 거니까요. 수업 시간에 한 문제들은 꼭 잘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N기출 문제들을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일단 N기출 여기에 있는 정규분포 문제를 풀어오시는데 정규분포는 문제가 되게 쉬워. 쉽다는 게 이제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이 오래 안 걸려. 따라서 일단 N기출에 있는 정규분포, 연속확률분포 쪽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풀어올 문제 지금 인쇄한 거 갖고 올 테니까 그것까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